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하고 북한에서 아주 나쁜 고농축 우라늄 추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중동과 이 지역의 핵 도미노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반도 인근의 미군 움직임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량의 수송기 전력이 동원되어서 대규모 전투 상황을 가정한 대량 전사상자 후송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요코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374 공중수송비행단이 어제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사진과 내용을 일본어로 게재해서 주목됩니다. 374 비행단은 지난 6일 자신들이 대규모 전투 상황을 상정한 신속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분석 결과 무려 4대의 C-130J 수송기에 많은 수의 환자 수송용 들것 거치대를 설치하고 대량의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훈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훈련에 동원된 374 비행단 소속의 C-130J에는 기체 한 명당 74명의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들것 적재가 가능한데요. 4대가 동원된 것은 무려 296명이나 되는 환자를 실어 나르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최근 대규모 전술 비행과 어설트 랜딩, 즉 아군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착륙 보조 시설이 없는 간이 활주로에서 긴급 이착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일 미군에는 평시 대비 2,300 규모의 F-18 전투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예비군 소속의 C-130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등이 대량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군이 도대체 왜 이런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C-130J 수송기인데 일본 요코타 기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산 기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런 또 위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일 미 공군의 사령부가 있고 우리 오산 기지는 주한 미 공군의 사령부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산 기지는 서울 인근에 있고 요코타도 도쿄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 수송 비행대가 좀 특이한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어까지 이제 써가면서 공개를 했어요. 이 말은 봐달라는 것이죠. 누구 보라는 것이겠습니까? 마음 찔리는 사람 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무슨 훈련이었냐? 이 비행기 하나당 74개의 들것을 설치를 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5칸으로 들것을 이렇게 적재 설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74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4대에다가 하니까 296명의 사상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296명이라고 하면 이거 뭐 대단히 많은 사상자예요. 예를 들면 1982년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 2달 동안 그 전쟁이 이어졌고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군의 총 전사자 수가 250명입니다. 그 정도로 현대전에서는 많은 수의 사상자가 생기진 않아요. 규모가 제법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296명의 전 사상자를 실어 나르는 훈련이다. 그러면은 나름 굉장히 큰 어떤 그 군사작전을 상정하고 그 군사작전 속에서 희생자를 이제 데려오는, 그 미군은 항상 희생자를 끝까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을 한 것인데 이 비행대가 최근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공중강습훈련, 대규모로 이제 이 공수부대를 낙하시키는 훈련, 그리고 아주 좁은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비상 착륙해서 아군의 전투기에다가 긴급 급유를 해주는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정식 활주로도 아닌 이 택싱 로드, 간이 활주로에 또 착륙하는 훈련,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 사상자 훈련을, 이송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적진에 들어가서 296명이나 전사상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생길 것을 가정한 군사작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고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동북아 지역에 적진에 들어가서 이 정도 대규모 사상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적진이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그럼 동북아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외에
이런 공중 강습 작전을 할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 보라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제가 어제 1일 안보 브리핑에서도 지금 미군의 유류 지원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집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항공모함들이 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항공모함들이 거의 작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뭔가 좀 밸런스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뭔가 북한에게 사인은 주고 싶은 모양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특히 이 있는 전력을 가지고 이런 훈련을 한 것은 사인을 주는 것이지만, 어제 보여드렸던 그런 추가 증원되는 대규모 증원 전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피면서 정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까지도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북한이 일반 비료 공장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조금씩 명분을 쌓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내 다수 운영 중인 인산 비료 공장에서 우라늄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현지 시각 6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비확산 센터는 북한 전역에 여러 곳이 운영 중인 인산 비료 공장에서는 인산 비료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생산물인 인산으로부터 우라늄 전광, 즉 옐로우 케이크 추출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추출 활동 자체가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외부 감시로부터 은폐도 용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확산센터는 또 최근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명분으로 각지에 인산 비료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와 달리 비료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산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북한이 이들 공장을 이용해서 국제사회가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옐로우 케이크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옐로우 케이크는 그 형태와 색이 노란색 케이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것은 우라늄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농축액의 일종으로 이를 가공해서 고농축 우라늄 제조의 원료인 6불화 우라늄이 만들어집니다. 알려진 대량 살상 무기 제조 시설이 아닌 일반 화학비료 공장이 무기 생산 시설화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과거 이라크 침공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미국이 다각도로 북한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양새가 아닌지 주목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비료 공장 시찰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껄껄 웃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큰 비료 공장들 아까 이제 사진에 보셨는데요. 이 비료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인산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산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천연 우라늄에 한 0.2에서 0.3%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235를 가지고 이 인산을 융합해서 옐로우 케이크란 걸 만듭니다. 이 옐로우 케이크는 6불화 우라늄 직전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6불화 우라늄을 만들죠. 이 6불화 우라늄은 이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 그 연료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봉의 직전 단계가 6불화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이 비료 공장에서 인산을 추출하는 것은 결국 북한은 우라늄 강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연료봉 생산의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재료 공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 비료 공장이니까 당연히 많은 전력이 전기줄을 통해서 들어가도 크게 의심을 받지 않죠. 그러면서 혹시나 이 지하 시설에 이 연료봉을 돌리는 고농축 우라늄 추출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고농축 우라늄은 계속 이것을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비료 공장이니까 많은 전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기계는 돌리지 않고 이 원심 분리기 P2 원심 분리기만 돌려버리면은 미국이 감시하는 동안 저 비료 공장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kW의 전기가 쓰면은 저 비료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 돌리면은 뭔가 좀 비슷하다 계산이. 그래서 10kW의 전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료 공장의 기계는 돌리지 않고 그 지하에서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국 각지에 인산 비료 공장을 세웠는데 북한이 지금 비료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은 지금 비료 공장이라는 은닉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연료봉 재료를 만들고 그 연료봉을 통해서 이 지하에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는 과거 2002년도에 이라크를 칠 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라크처럼 정말로 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축적 과정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또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명분 쌓기는 또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우디와 터키 등 다른 국가들의 NPT 탈퇴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탈퇴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은 북한의 NPT 탈퇴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 싱크탱크인 핵확산 방지 정책 교육센터가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을 하고 2003년 탈퇴를 했는데 북한은 이 같은 선례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NPT 탈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부터 집중적인 논의와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핵무장 배경에는 자위권을 주장하며 핵무장에 나선 북한의 사례가 있다는 것이 센터 측의 분석입니다. 센터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NPT 검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현재 중단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는 물론 로버트 아이논 전 미 국무부 특별보좌관 등 전문가들은 미북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이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점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이 동북아시아에서도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점을 옮겨서 중동으로 가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하면 그 이란 주변에 있는 그 순위파 국가들, 이란과 적대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런 나라들도 역시 핵 도미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중동 정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덤덤하지만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우리와 일본, 대만 등이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원천이 그러면 어디냐? 결국 북한 아니냐?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1985년 NPT를 가입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93년도에 NPT 탈퇴하고 IAEA 사찰 거부하고 해서 1차 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는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좀 나가버렸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극동 사태와 중동 사태, 이 핵 도미노 우려의 사태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원천 문제부터 치료하자. 그 치료를 하려면 5월 달에 4월 말부터 5월까지 유엔에서 관련한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북한과 협상을 하자. 그런데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자라고 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협상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협상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북한을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기 다른 싱크탱크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핵 개발 계속하고 있고 하나의 싱크탱크 두 번째 소식에서는 지금도 핵 원료를 자꾸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소식에서는 전 세계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이 중동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여기 원천 소스는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중동까지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이 압박, 군사적 압박이 좀 더 현실화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계속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